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조금 너무 그 공포감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여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살인 사건은 대개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 원한, 치정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돈이 거액이 걸려 있거나 또는 이제 약에 취한다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일어나기 어려운데 그러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사건이 계속 생기는 거죠. 수법이 유사하고 흔적 등을 봤을 때 동일범의 소형이 분명한데 이 피해자와 이 범인 사이에 여러 피해자인데 같은 원한이나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다른 커다란 거액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현장에 현금이 있는데도 놔두고 갔어요. 범행 수법은 너무나 잔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통의 살인 사건이 아닌 이상 심리를 가진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 시기에 또 유사한 형태의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살인 동기가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데 너무 방식이 달라요. 집 안과 거리, 둔기와 얘기, 그다음에 대상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뭐냐? 한 사람의 연쇄살인범이 전혀 다른 수법과 방법으로 동시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예가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범죄심리학적으로, 프로파일링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 횟수를 달리 해가면서 변화시켜 나갈 수는 있지만 동시에 행해지면서 그런 완벽한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이건 서로 다른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동시에 두 명의 연쇄살인범이 이러고 다닌다? 엄청난 그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고 사건을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 해결이 됐죠. 두 사건 모두 서로 별개의 사건이고 한쪽은 유영철이고 다른 쪽은 정남기다. 예, 죽였어요.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뉘우침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근데 이 정남규라는 이 연쇄살인범을 면담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럼 이런 살인을 했느냐? 얻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고 그랬더니 정남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프로파일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죠. 내가 왜 그랬는지. 본인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매일 살인을 하냐? 아니잖아요. 늘 살인을 하고 살아왔냐?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날은 살인하고 어떤 날은 살인을 안 하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어느 날은 일어나면 이 뱃속, 가슴 깊이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뭔가 묵직한 게 우욱 하고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그게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든 이걸 털어내야 하는데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그때 이게 싹 사라지는 느낌을 얻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에게 나를 빨리 사형시켜달라. 사형. 예. 안 그러면 난 지금이라도 또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 나를 내보내주면 나는 100% 또 살인을 한다. 지금도 피냄새가 그립고 이런 이야기를 공판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막 경악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살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정남규가 결국은 살인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못 찾으니까 교도소 안에 갇혀 있으니까 살인을 못 하니까 자기 자신을 살해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주장에 따르자면 어렸을 때 이웃집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충격으로 좀 침울하고 다운돼 있는데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고
갈취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자신이 커다란 그 충격, 우리 흔히 뭐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고 그 무고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개인의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 배경, 우리 사회 모습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TVN